국감에서 결국 모든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이야기하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국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국감이 이어졌는데 경기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김동연 도지사가 작심하고 발언하면서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이 당연히 이어졌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에 대해 발언을 서슴없이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말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들으니 개운한 느낌도 있으면서 경기도지사가 팩폭으로 맹공을 펼치니 내세울 것 없는 김건희가 탈탈 털리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입장은 매우 확고합니다.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양평 군민을 둘로 갈라치게 한 것은 제가 아니라 원안이 나온 뒤에 뜬금없이 국토부에서 변경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국힘에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힘 전봉민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분열을 시키고 있다고요. 너무 웃긴 거죠? 김동연 도지사가 마치 본인이 얘기하는 건 다 맞고 정부가 얘기하는 건 모두 가짜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고 이것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김동연 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을 보면 이런 취지로 말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토부의 변경안이 갑자기 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다고 말을 했고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1차 협의를 하면서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했지만 경기도만 이례적으로 제외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양평과 하남 모두 경기도 소속 지역이고 국책 사업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당연히 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함께 이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힘은 앞뒤 생각 안 하고 의혹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밝혀야지 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말만 하냐 이겁니다. 아주 생각 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 의혹은 김동연 도지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의혹에 대해 밝히려면 당사자인 김건희와 그 일가 사람들, 이 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인데 정작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게 당신들 아닌가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당연히 할 말이 많으니 여유롭게 대처하죠. 국힘에서 팩트에 대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김동연 지사는 이미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들이 많으니 반박도 여유롭게 하는 겁니다. 우선 1차 협의 때는 당초 안은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국지도, 철도 등이 서로 간섭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는 당연히 되어야 하고 하남시도 경기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개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 지적도 확실했습니다. 경기도지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가 가능한 건데 원안과 변경안을 검토해야 하는 건 아니냐는 질의에는 당초 교통체증 해소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주민 수건과 정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변경안 자체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건 시기적으로 매우 불리하며 주민의 수건이나 정부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원안 추진을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힘 주장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래 확정된 사업이 있었는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대안을 얘기하면서 분열이 시작됐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도 정부가 변경안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추진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의혹이 있는 사안이고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애초에 변경안으로 갑자기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 소신도 아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김건희 모친이자 윤석열 장모와 관련된 게 또 하나 있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인데 이 과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 이슈가 있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본인이 기관장이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지구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양평군 공무원 3명이 수사 중에 승진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 시작됐고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었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해당 공무원들이 승진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양평구는 해당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고 수사 중에 승진까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사조치인 거죠. 여야를 떠나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하필 양평에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하필 이 모든 게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사람들이 엮여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이 관련자들은 승진과 같은 비상식적인 조치가 이어졌는지도 국민들 입장에선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상식적인 조치는 양평과 윤석열 일가에만 유독 많은 것이고 예외사항도 이쪽에만 많냐 이거죠. 윤석열과 김건희는 여전히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인들을 향한 의혹과 자료가 이렇게나 많은데도 해명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더 강한 말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고 김건희는 얼굴 좀 그만 보고 싶은데도 공식 일정을 너무나도 뻔뻔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자면서 이따위로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윤석열 지지율이 또 한 번 대폭락했습니다.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29.2%로 내려앉았습니다. 30% 벽을 깨고 20%대로 내려왔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임기가 이제 1년 반 넘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았다는 건 사실상 극우 지지자들 말고는 지지하는 국민들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더 중요한 게 부정평가 수치입니다. 무려 65.8%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수치가 긍정평가 수치를 2배 이상 넘어선 거죠. 이제는 국민들도 이 뻔뻔함과 비상식의 연속에 지친 겁니다. 초기에는 정치 초짜라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정치 초짜라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글러 먹었다는 걸 나머지 지지자들도 깨달은 것이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잘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며 인간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깨끗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마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권한을 줬고 국민들 세금으로 활동을 하면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국민들이 권한을 줬다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본인 스스로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이 윤석열 공화국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미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도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상황인데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로도 대통령도 책임지지 않고 김기현 당대표도 책임지지 않고 심지어 당의 최고위원들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무능한 정치인의 끝판왕이자 윤석열의 오른팔인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도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넘어서서 아예 국가와 척을 지겠다는 소리입니다. 윤석열은 아예 변화할 마음조차 없는데 하필이면 국힘을 윤석열 오른팔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당에서도 변화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국힘은 윤석열 비위 맞추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 200석도 웃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현상이 반가운 게 보선 참패로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당장 앞에 남아있는 건 총선이고 총선이 끝난 뒤로는 탄핵 절차와 정권 교체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장례찬 같은 박쥐들이 설치고 있고 당에서도 어떠한 제재를 안 합니다. 저는 김기현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하고 윤석열도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넘어서 그 뒤로는 헌정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겁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 사면에서도 제외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를 언젠가 표출할 거고 그게 바로 윤석열의 말년 시기가 아닐까요?